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저께에 이어서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조금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하우스를 보면 일단 개폐기를 흔히들 많이 사용을 하죠. 한동이나 이렇게 뭐 간이적으로 작업장 쓰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데,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자동 개폐를 사용을 합니다. 하단에도 있고요, 이쪽에 위쪽에도 있고 저쪽 지붕에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하우스가 3중인데 개폐기를 개수로 따져보면 이것도 3중입니다. 측면에 1개, 좌측 우측 하나, 2개 있고요. 그 상단에 또 하나 있고, 1중에 창안막에도 2개 있고요. 그래서 1중에 창안막이 2개, 2중에 측면 위에 해서 4개, 그리고 3중 안쪽에가 안쪽하고 위쪽 해서 4개, 그래서 총 10개가 한 동에 좀 걸려 있어요. 이 개폐기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하실 때 제가 저 팁을 좀 드리자면, 개폐기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직선 구간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제가 측면 같은 경우에 직선 같은 구간은 이게 개폐기 가이드레일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가이드레일인데, 이거를 장착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그렇게 안 하고 파이프로 일직선을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뭐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가이드레일을 쓰면 좋은 거는 이제 하우스 좀 길 때, 또 개폐기가 무거울 때, 특히 이게 32mm 그 다겹 같은 개폐기일 때 무조건 그 가이드레일을 씁니다. 이 개폐기가 무겁기 때문에 파이프는 가볍고, 그래서 이쪽에 부위가 쉬어요. 걷어 올렸을 때, 지금 저희가 내려서 티가 안 나는 거 걷어 올리면 파이프가 쉬워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가이드레일을 무조건 쓰시는 게 맞고요. 이 천장 쪽에 이제 개폐기 연결 방법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파이프가 하나가 아닙니다. 2개예요. 밖에는 32, 안에는 25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개폐기가 열리면서 파이프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개폐 열리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연결 부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밖에는 32, 안쪽은 25mm 파이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충 구간이 1m 정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쪽 하우스 같은 경우는 위가 짧으니까 개폐기 자리 잡은 위치가 열리면서 파이프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작업을 하실 때 이 개폐기 파이프를 어디다 박는지도 참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칫 저거를 잘못 박아 놓으면 거꾸로 이제 개폐기가 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파이프 길이가 거꾸로 너무 늘어나면 튀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거꾸로 너무 짧으면, 구조상 그 여유가 너무 없으면 개폐기 위를 솟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한번 껴서 작업을 해 보면서 그 위치를 박는 거, 요 위치 박는 위치를 좀 잡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구로 작업을 했어요. 이 개폐기 파이프들은 요 센터쯤에다 서로 잡아서 좌우측을 잡고 있고요. 이쪽 개폐기는 열리는 폭이 1m 밖에 안 됩니다. 1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까운 위치에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쪽 하우스는 요것도 역시 1m 밖에 안 열리긴 하는데, 굳이 뭐 어려운 구조로 잡을 필요 없이 박기 편한 곳에 그냥 박았습니다. 어차피 열리기만 하는 데는 간단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 개폐기들을 연결하실 때 보면 이 자동 개폐가 있으면 항상 컨트롤러가 따라 들어가게 되죠. 컨트롤러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쓰는 건 현재 요거 자동 컨트롤러, 제가 주로 선호하는 타입이고요. 이건 기성으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나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그 배선만 쪼여 놓으면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특성은, 지금 이게 수동 같아 보이지만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이라
상단에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자동 운전하고 수동 운전을 할 수 있고요. 이쪽에 보면 또 보조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응용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 저도 이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차원만 있는데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우스 업자한테 이제 맡겨서 자동업체에서 만들어다 보면 무조건 열리든가 무조건 내리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방향을 좀 요거 보시면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하나 올리고 하나 내려요. 간단하게 이렇게 내리면 서로 하우스가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려가고 그렇게 변이적으로 작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 컨트롤러의 조금 특징은 얘는 그 통신 방식이 485라는 통신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 보시면 이 하우스 안에 그 고온 센서도 있고요. 요거는 이 고온 센서고, 이 하우스 안쪽에 온도 센서도 또 하나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측정하는 온도 센서도 있고, 요 밖에 보시면 이 강우 센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강우 센서는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컨트롤러하고는 타입이 얘는 485 타입이라는 써요. 통신 방식 485라는 거고, 기존에 그래서 시중에 있는 그 232 방식이나 이런 타입을 갖다 연결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많이 모르세요. 시중에 이제 흔히 업자들한테 맡겨오면 어떤 제품을 만드냐면 이런 형태로도 만들었는데 얘는 RS232 방식. 그래서 저쪽에도 역시 강우 센서가 있는데 이쪽 강우 센서와 이쪽에 있는 강우 센서 요거랑 서로 호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제품을 파시는 분들 보면 그냥 강우 센서라고 그냥 팔아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고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잘못 구매하셨다가는 이게 뭐 택배비만 날릴 수 있는 그런 형세도 있거든요. 좀 파시는 분도 좀 알고 좀 파셨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 통신 방식이 다르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쓰는 하우스 컨트롤러 함을 보여드렸는데, 작업하시는 건 어렵진 않아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하우스를 지을 때, 저는 처음에 했을까 좀 내용을 좀 모르겠죠.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하우스 업자한테 맡겼어요. 맡기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큰 함이 만들어져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200만원. 저희가 나중에 자가공사한 컨트롤 하면 이겁니다. 얘는 금액이 60만원 정도 했고요. 용도로는 그러니까 제가 본 이 상태가 조금 더 저희 활용된 좀 많이 맞아요. 다변적으로 쓸 수 있고 응용도도 좀 넓기 때문에 맞고, 금액적으로는 한 3배 차이가 났죠. 3배 차이가 났는데, 물론 여기에 공사를 할 때 보면 이건 제가 했으니까 이거 연결하는데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어차피 하우스 업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연결하는데도 하루면 끝나요.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그때 저희 공사할 때가 한 3년 전이었는데 인건비가 한 기본적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 조금 하시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함도 이렇게 좀 저렇게 주문자적하는 방식보다 기성에 있는 것 갖다 구입을 쓰시면 금액적으로도 좀 저렴하고, 작업하시는데도 이제 표준화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도 요 매뉴얼만 참고하시면 금세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컨트롤 하면 주문자적 하시지 말고 뭐 특수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하우스의 개폐용도를 쓰신다 그러면 기성을 갖다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금액적으로도 벌써 컨트롤만 해도 한 120만원 차이가 났죠. 인건비 직접 하시면 한 40만원 세이브 되면 그만둬서 요거 하나에 200만원이거든요. 하루에 200만원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냥 직접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구조도 간단합니다. 다 만들어져 왔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쪽 하단에 센서 부 있죠. 우적 센서,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연결하고 요 개폐기들 별거 없어요. 번호 있죠.
어느 대로 위아래 그냥 조인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굉장히 구조도 간단하고, 또 워낙에 이 업체는 이제 다량으로 생산하니까 또 테스트를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우스 이제 처음 균형하시거나 해서 하우스 시공하실 때는 무조건 맡기시는 방법보다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금액도 뻔히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셔서 그냥 하우스만 어려운 거 못하니까 그런 거 공짜 해놔라, 이런 거 연결은 내가 하겠다, 직접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맡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우스 공사를 하다 보면 한 7년 전의 기억인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멋모르 저는 이제 덤빈 케이스라 하우스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하우스가 공사 금액으로 한 8천 정도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우스가 저희가 땅을 경매를 받아서 100m짜리 14동이 있었거든요. 14동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둘이 나눠 가져서 50m씩 14동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리할 때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수리 비용이. 그때 이제 저도 얼떨결에 하는 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도 이제 자재는 굉장히 조사를 한다고 많이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자재들이 있어요. 뭐 파이프나 이런 거는, 파이프 개폐기 이런 거는 시중에 워낙에 단가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오픈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다이브 커튼 부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견적이 딱 들어왔는데, 자재비라고 들어왔는데 한 600만 원이라고 가격 비용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업자가 약간 실수를 한 게, 그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이제 거래매수표가 물건을 같이 따라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자재 정리하다가 보니까 거래매수표 있는 딱 봤는데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과하다. 그 자재 하나에서만 거의 400을 남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되지 않은 자재를 가지고 장난을 좀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 하우스 사장을 만나서, 내가 이거 알기로는 시중에 한 200 정도 하는데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조정해서 뭐 200 한 4, 50 정도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한번 알아보실 때는 견적을 한 군데 뽑지 마시고, 물론 뭐 하우스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재에서 많이 남겨요. 오픈되어 있는 자재들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못하는 거고, 좀 드문 자재들은 그렇게 좀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견적도 한두 군데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요즘은 모르시면 인터넷에서 하우스 공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 딱 전화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대충 얼마나 하냐 그러면 가격 금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연구회 회원들이 하우스 공사를 하시면 이제 자재 리스트 견적을 뽑아가지고 가끔 가지고 오세요. 이게 합당한 거 같냐 그러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자가 공사를 못하면 한 10% 20% 이제 마진 넣는 거는 이제 저희도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저희가 그걸 사러 다니다 보면 왔다 갔다 기름값 뭐 이런 거리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인정을 하는데, 이건 갑자기 더블 뛰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무조건 좀 맡기시지 말고, 아시는 분이 옆에 계시면 견적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타당한 것 같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